자, 이제 마지막 합격자 사례 발표고 양누리고 재수고 점수는 76.3. 경기가 컷이 72였으니까 커플 4.3이 높았고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가 많았었는데 그 밑에 점수 정도 뭐 커플 1, 2들은 결과가 최종이어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컷선으로 공부하지 말라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든 뭐든 항상 뭐 컷이 몇 점이냐가 중요하잖아. 그 지역마다 조금씩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말하듯이 넘사벽이 되라. 넘사벽이 되라. 그 말을 강조하니까 오늘 하여간 누리 같은 경우도 오늘 며칠에 2월 29일이죠. 29일 날 왔지만 사실 합격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날짜를 맞추느라고 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했고 그 위에도 많이 연락 주었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가 너무 많아 지금. 오늘 누리까지 하면 10명이 한 거고 인사는 뭐 너무 많이 왔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누리가 써온 걸 이렇게 살짝 읽어봤는데 도움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재수에 합격을 했으니까 초수 때 공부 방법, 재수 때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좀 커플 4로 확 올릴 수 있었는가 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양누리입니다. 저는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총 2년을 유석쌤 커리를 그냥 다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비사범대 교직이수생이어서, 뭐 주위에 임용을 하시는 분도 없었고, 이제 조언을 구할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임용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서 뭐 영교나 영어학 강의를 찾아 듣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베이스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졸업하기 위한 한두 개 정도만 들은 상태여서 임용을 딱 시작할 때는 좀 많이 내용학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베이스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 와서 유석쌤이 설명해 주시는 조언들이나 그다음에 합격자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봤던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리고 뭐 7월에도 보고 9월에도 보고 11월에도 보고 그냥 계속 합격자 영상 그다음에 유석쌤께서 해주신 조언들 같은 거를 그냥 계속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영상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겹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영역별로 간단하게 그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 3가지 정도 뽑아왔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 크게 봤을 때 기출 위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이제 2년 정도였으니까 양이 적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제 생각으로는 내가 기출도 풀지 못하고 기출도 설명을 못하는데 뭐 다른 문제를 푼다거나 뭐 다른 원서를 보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을 마스터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면 뭐 문제를 풀던가 뭐 원서를 듣던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기출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기출로만 진짜 계속 비포 그 답안지에 계속 연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공부하실 때는 이제 꼼꼼히 분석을 하시잖아요. 뭐 영교는 어떻게 영어 어떻게. 근데 그걸 하시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꼭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포를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비포 답안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 2번은 풀 수 있는 거, 뭐 3, 4번은 어려운 거, 뭐 5번은 이건 어렵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시험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출을 풀다 보면 뭐 영교에서 여태까지 보면 한 문제는 무조건 그냥 틀리게 나오는 그런 킬러 문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수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시험장에 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뒤로 막 이제 이게 멘탈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틀려도 되는 거. 그리고 합격자분들도 틀리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수 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부족했구나를 깨닫고 이제 재수 때는 기출을 풀 때 이건 넘어가도 되는 거. 이거를 계속 분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어학에서도 어려운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학도 어려운 걸 만났을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려운 문제구나. 그럼 일단 패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출을 보는 게 내용적으로도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몸에 그게 붙으면 시험장에 가서도 당황을 덜 해요. 그냥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일단 넘어가자. 이거 틀려도 안 떨어져.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영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사실 초수랑 재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초수 때는 제가 진짜 뭐 기출을 보는 법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적인 거 넣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것에서만 접근을 했고 아웃풋 연습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웃풋 연습을.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사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연습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초수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한 8월부턴가 9월부턴가 실제 답안지를 샀어요. 그걸 되게 많이 사서 무조건 거기다가 그냥 연습을 했어요. 무조건 그 종이, 왜냐면 종이 질감, 뭐 크기 이런 것도 그냥 다 똑같이 하고 싶어서 무조건 거기다 연습을 하고 그냥 그 네 줄에 맞춰 쓰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 연습을 재수 때는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크게는 그 이해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초수 때는 이게 내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뭐 문제를 풀면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시험장에 가는 시험 문제는 새로 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초수 때는 그걸 몰라서 그냥 혼자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쨌든 아웃풋을 해야 되고 이 아웃풋을 하려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고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설명하는 스터디가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두 스터디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그 유석쌤께서 맨날 강조하신 인지 능력이 되게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도 인지가 이렇게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두 스터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영역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영어학도 무조건 기출 받고요. 개념이랑 기출 딱 2개만 했어요. 그래서 개념도 구두 스터디를 했고 기출도 구두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게 영어학이 기본 개념 플러스 이제 적용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합격자분들의 설명을 많이 듣고 일단 개념은 내가 확실히 해야겠다 해서 개념을 한 2-3번 정도 구두 스터디로 그냥 쭉 돌린 것 같아요. 기본서를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서 기출도 한 5월부터인가? 저는 이제 초수 때 봤기 때문에 재수 때는 5월부터인가 한 계속 돌렸어요. 구두로 계속. 근데 이제 구두로 할 때 구체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사고 방식 같은 거, 그다음에 전개 방식, 이 지문의 전개 방식, 그다음에 꼭 봐야 될 근거 그런 걸 꼭 하셔야 되고 함정 같은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A 박스에서 어디를 봐야 내가 B 박스에서 뭘 풀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초수 때 그냥 답만 쓰는 연습을 하고 내용만 익혀서 이런 사고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시험장에서 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고 과정, 그 다음에 함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부분 이런 그 논리의 흐름을 꼭 구두로 설명하시는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짝 선생님이랑 마지막 11월일 때는 약간 예측하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풋 같은 경우가 한 3년 정도 계속 나왔나?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올해도 풋이 나면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제2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랑 예측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시험장에 가서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일단 맞고 틀리고는 사실 끝나고 알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예측했던 건데 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혹시 그 답이 틀릴지어도 그걸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그러면 이제 시간 조율이 가능해지고 뭔가 시험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고가 머리에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전 이제 시험장 가서도 영어하기 전에 사실 좀 계속 어려웠고 이번에도 어렵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에도 시험장 가서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어. A박스에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건 함정이 분명히 있어.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박히니까 근거 찾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답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여기 답이 뭘까 이걸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근거를 찾자 답을 쓰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채점 기준이 뭘까 이거는 뭐 다른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채점 기준 당연히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간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그리고 동시에 구두 스터디를 하면서 반드시 저는 아웃풋 스터디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선생님이랑은 구두 스터디를 하고 B 선생님이랑은 아웃풋 그냥 6분 안에 뭐 이렇게 빠르게 푸는 거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아웃풋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교 말씀, 그리고 이제 영어학에서도 사실 그 기출을 보시다 보면은 빈칸이라도 복수, 단복수 이런 문제가 꽤 있었어요. 여대 기출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이게 인령이나 문학뿐만 아니라 영어학에서도 이번에도 그 복수 써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게 다 기출에서 나오니까 꼭 기출은 마스터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교는 이제 저도 이제 복기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는데 복기를 한 걸 보니까 초수 때 제가 은근히 1, 2점씩 많이 감점이 되더라고요. 연교에서도. 근데 연교에서 많이 깎이면 이제 저는 합격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교의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제 아웃풋 연습을 했어요. 아웃풋 연습인데 저는 이것도 기출로 일단 아웃풋 연습을 했어요. 이게 기출, 요즘 뭐 연교가 탈기출이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그래도 일단 기출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로 이제 아웃풋 연습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스터디원 분들이랑 줌으로 그 타이머를 켜놓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가시면 6분, 7분, 8분 타이머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6분마다 이렇게 끊겨요. 알아서 뭐 띵띵띵 이렇게 끊겨요. 그럼 그걸 이제 이어폰 꽂고 화면 공유해가지고 딱 누가 이렇게 누르면은 6분마다 그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6분 쓰고 넘기고 6분 쓰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그거는 한 7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7월부터 그냥 11월까지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뭐 8분 잡고 뭐 23부터 14까지. 그 다음엔 7분 잡고 23부터 14. 뭐 6분 잡고 23부터 14.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반기에는 계속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연교가 은근히 이제 오답을 저는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어렵지도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오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교도. 그래서, 초수 때는 저는 뭘 틀렸을까? 약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제수 때는 내가 왜 틀렸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 3단계를 계속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교라도. 그래서 뭔가 오답도 연교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점을 최소화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연교 기출도 사실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았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풀 때. 근데 그럼에도 그 연교에서 나오는 개념이 다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거라고 저는 보여줬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저는 개념 강의도 따로 못 들었어요. 하나 정도만 압축으로 들었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기출만 개념을 계속 보면 그게 익혀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교도 기출로 공부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반 영어인데 일반 영어랑 문학은 사실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전 진짜 유석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항상 앉아있으면서 합격자 쌤들께서 그냥 저 유석쌤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러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때마다 유석쌤이 하라는 거 그냥 잘 따라가시면 정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것도 사실 구두 스터디인데 오프라인 스터디 다들 하시잖아요. 그때 꼭 한 번씩은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내 답안을 설명하는 거, 그다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기출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문제고 분명히 아는 답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제 논리 근거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나 다 알아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한번 구두 설명을 해보시고 어떻게 이 지문이 전개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봤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거를 꼭 한 번씩은 꼭 뱉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1번, 다른 쌤이 2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한 번씩은 꼭 말로 사고를 점검하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 이제 재수 때는 유형화를 했어요. 일반 영어 문학. 다른 것도 하긴 했는데 유석쌤이 계속 문제 유형화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반기 되면.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일반 영어도 뭐 비문학도 뭐 키워드 문제, 뭐 GT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유형화를 했고, 그다음에 문학도 다 유형화, 그다음 밑줄도 얘는 뭐 TS인지 아니면 그냥 다 앞뒤 문장 뭐 패러인지 이런 식으로 다 유형화를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점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뭐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건 그냥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이건 좀 내셔서 꼭 내셔서 유형화를 해보시고 좀 문제 푸는 방법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 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년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쫘르륵 적어가지고 시험장에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쉬는 시간에 그런 거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반복수주의 뭐 이런 것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시험장 가면은 이게 진짜 정신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적어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모의고사 저는 교수님 컨퍼런스 신청을 하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이라 사실 다 못하실 수도 있긴 한데 기회가 되시면 정말 저는 꼭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 2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스터디원 분들께 들을 수 없는 직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컨퍼런스 첫 회차인가에 제가 점수가 16점인가? 그래서 이제 점수 자체는 이제 교수님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 답안을 보시고 어떤 문제를 보고 너 이거 왜 틀렸냐 이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답안을 쓸지 아직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제가 답을 쓸 줄 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점수만 보면 그래 뭐 그냥 뭐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답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실 스터디원 분들이랑은 이게 아무리 좀 친하고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한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면전에 대고 선생님 답안을 아직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모르기도 하고 서로는. 근데 유석쌤이 그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1마디, 2마디 그 피드백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추가로 저의 답안을 보시고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영어 전체를 봐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이제 일형을 하다 보면 논리로만 따지니까 근데 이게 내가 영어 표현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예문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영어 그다음에 뭐 이디엄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에 익숙해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기회가 되시면 꼭 신청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장점은 이제 엄청 긴장이 돼요. 왜냐면 유석쌤이 독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 초수 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재수 때는 정말 더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 컨퍼런스 기간이. 근데 이제 이 긴장감 덕분에 저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유석쌤이 수업하실 때 뭐 정말 시험장 가면 손 벌벌벌 떨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전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떠는 시험에서. 근데
근데 제가 컨퍼런스 때 진짜 떨었어요, 손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풀면서 시간이 없고 막 이래서 확 손을 벌벌벌벌 떨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나도 손을 떨 수 있구나. 그거를 진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험장에 가면 이거보다 시간이 더 부족할 텐데, 아, 이거를 진짜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그거를 진짜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이 떨리면 스펠링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난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손이 떨려도 스펠링은 잘 써야겠다.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비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실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스펠링이 또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사소한 거는 몰라도 예를 들어 키워드에서 스펠링 실수가 났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다 점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긴장감 속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컨퍼런스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컨퍼런스를 좀 잘 보고 싶어가지고 초스 때 너무 많이 혼이 나가지고 그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제가 스스로 공부한 게,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게 그 유튜브에 보면 수능 빌런이라는 그게 있어요. 뭐지?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종이 넘기는 소리, 다리 떠는 소리, 막 뭐 떨어지는 소리, 이게 엄청 크게 들려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들으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그래서 그 컨퍼런스 기간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을 좀 높이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저도 기침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미 기침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기회 되시면은 유튜브에 그 뭐 수능 빌런 되게 많아요. 그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지만 막판에는 막판 한두 달 전에는 실전 연습이 매우 필수적이에요. 매우. 그리고 모든 것을 자동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자동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험장 도착해서는 뭐 할지,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는 뭘 볼지, 화장실은 언제 갈지, 내가 무엇을 언제 먹을지, 그 다음에 뭘 할지, 이런 거를 종이에 다 적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스 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1교시 쉬는 시간 되고 2교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전 시험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쉬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영향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다 적어가서 그거대로 했어요. 그냥 도착하면 뭐 가방 열고 뭐 꺼내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또 사실 뭐 이것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양말 같은 것도 짧은 양말을 신고 가면 순간 추우면 전 집중력이 깨지더라고요. 겨울 추워서. 그래서 양말도 무조건 긴 거 신고 가자. 막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그 커피 같은 것도 막 다 테스트해보고 제일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다 자동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토요일 이제 3번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예 장소를 바꿔서 새로운 독서실에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독서실에 가고 다 뚫린 독서실, 이제 최대한 시험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그때도 아마 그 수능 빌런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서 최대한으로, 왜냐면 정말 시험장에서 누가 뭐 손들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그냥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한 9월 달부터는 여기 그 복사집 많잖아요. 거기 가서 모든 기출문제를 B4 사이즈로 다 뽑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 5개년은 뭐 5부씩, 그 다음에 그 뒤로는 3부씩, 조금 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뽑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두 문제라도 더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뽑아서 한 9월부터는 무조건 실전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사이즈도 A4 말고 무조건 B4, 그 다음에 답안지도 무조건 실전 크기, 이런 거를 계속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것도 사소하긴 한데 교육학도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해보면 책상이 생각보다 작잖아요. 근데 교육학 용지가 되게 크잖아요. 전공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그 교육학 초안 작성 용지도 반으로 접어서 해야겠다. 그냥 그런 것조차도 그냥 다 매뉴얼화 했어요. 왜냐면 딱 시험지를 펼쳤는데 종이가 너무 막 크고 이러면 그것도 막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무조건 교육학 시작하면 초안 용지 반으로 접어. 이렇게 다 적어놓고 좀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변수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을 풀면서 사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기출이 답을 아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답을 그냥 안다고 착각해서 빨리 끝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고를 계속 내가 막히는 건 어디인가, 이거를 그렇게 풀고 있나, 나는 이 근거를 봤나, 이거를 계속, 그냥 11월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고 점검하는 거, 네,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건너 다른 시험 합격하신 분들께 또 조언을 받은 거고 유석쌤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시간의 압박이라는 게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가 예를 들면은 오전 9시까지 자기가 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뭐 예를 들면 9시 반까지 영어학 5문제 풀기, 그 다음에 10시까지 단어 뭐 데이 3까지 외우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촘촘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두세 시간, 아침에는 영어학, 오후에는 연교, 이렇게 하면 이게 저는 늘어지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나눠서 세부적으로 30분 내에 못 끝내고, 50분 내에 못 끝내고, 10분 내에 못 끝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바로바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의 압박을 계속 받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는 밥 먹고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스터디를 활용했는데, 그때도 6분 타이머 켜놓고 연교 풀기, 6분 타이머 켜놓고 영어학 풀기,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소한 건데 그 공부하다가 좀 고비를 넘기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하반기 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산책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할 게 많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보면은 5분 타이머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2분 타이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기 싫지만 5분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5분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5분을 집중하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단어 2개만 외우면 5분이 되거든요. 그럼 5분 집중하면 너무 짧은데 5분 더 하자. 그럼 10분이 되고, 그럼 또 너무 짧으면 10분만 하자, 20분만 하자. 그러면 20분을 3번 하면 1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이렇게 집중력을 이렇게 좀 늘리고 그 고비를 넘으려고 했더니 그게 좀 도움이 돼서 그 부분만 넘으면은 그냥 또 다시 원래대로 사이클대로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중이 안 되시거나 할 때는 진짜 5분만이라도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넘기시면 장기적으로 공부 시간 확보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출 중심으로 했는데, 항상 우리 합격자들이 말할 때 기출을 그냥 본 거랑 자기 나름대로 항상 초수 때도 무조건 기출 공부했지만, 또 아까 좋은 말 했죠. 답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익숙한 것들은 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볼 때는 그 프로세스랑 근거, 그다음에 그냥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가 잘한 거는 같이 아웃풋, 설명으로 계속 입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아는 거였고, 그냥 눈으로 본 거는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아웃풋을 많이 했죠. 아웃풋을 하면서 결국은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아웃풋을 하면서 인풋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되게 초수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뭔가 나 아무것도 제로 베이스인데, 제로 베이스면 하지 마. 그렇잖아. 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해? 제로는 없어요. 다 1년을 해도 제로, 2년을 해도 제로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을 하면서 인풋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누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죠. 스스로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항상 대강 초수 때들은 잘 모르니까 대충 해. 아까 스님이 영미 씨의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너무 여러분들 대충 한다. 대강 어떻게 되겠지. 뭐 오늘 이렇게 그게 아니라 꼼꼼 디테일하게 이게 굉장히 시간도 쓰게 되고 5분 단위로, 6분 단위로, 7분 단위로 그렇게 예민해져야만 고득점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어찌됐건 오늘 아까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시간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또 여학생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뭔가가 또 디테일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전달되지는 못했겠지만 어찌됐건 이후에 또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든 질문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여간 너 학교는 어디로 발령됐어? 안산. 네. 안산. 네. 아, 그래 안산. 안산에 또 우리 제자들이 많이 살아요. 아마 연락들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합격하면은 또 그동안 합격했던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우리 카페에 합격자 모임 방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주소록을 만들자. 그래서 서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매개가 있으니까 서로 근처에 있는 학교끼리 좀 연락들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합격자 모임 방에 우르르르 전원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와준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고 합격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